안녕하세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 행복한 재활의학과 대표원장 김정훈입니다. 크게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앱을 이용해서 환자 팔의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집에서도 운동을 통해서 오십견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들이 처음부터 오십견을 여기서 꼭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환자 처음 만났을 때 확실하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환자 설명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단한 앱을 이용해서 환자들의 팔의 각도를 측정하고 환자들이 집에서도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 하는 것을 이 앱의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처음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환자분들도 집에서 이 앱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앱의 가격을 아예 무료로 오픈을 했습니다. 오십견은 말 그대로 관절 자체가 굳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통증도 중요하지만 관절 각도가 좋아지면은 이 환자는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병이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십견 치료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환자분들을 집에서도 계속 운동을 좀 시켜보려고 하니까 10명 중에 1명도 제대로 집에서 운동을 잘 안 합니다. 아무리 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나눠드리고 또 저희 병원에서 유튜브로 영상을 제작해서 환자분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도 집에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잘 안 해오세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오십견 각도계를 앱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측정할 때도 쉽게 측정을 하고 환자분들이 이 앱을 가지고 집에서도 자기 몸을 관리할 때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것을 앱으로 자기 눈으로 직접 본다면 더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십견 관련한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2021년도 10월에서부터 2월까지 약 3달 동안에 오십견 환자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한 20건 정도 됐습니다. 이때 환자분들 20명 중에서 11명은 끝까지 잘 치료해서 완치가 됐고요. 9명은 중간에 탈락했습니다. 이때 오십견의 완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거는 다소 치료하시는 분들마다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AROM이 170도 이상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치료가 완료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AROM이 170도 정도 되면 대부분 환자분들 통증은 거의 없으시죠. 자,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 끝까지 치료가 되고 거의 한 45%는 중도에 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좀 자신하고 있었던 치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2022년도 1월부터 3월까지 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써서 관절을 병원에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환자분들도 집에서 이 운동을 해보시라고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치료가 잘 됐는지 봤더니 21명 중에서 17명이 끝까지 치료를 다 마무리하셨고요. 중간에 4명만 중도 탈락을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보니까 20건, 21건 중에서 여성분이 모두 14명이었습니다. 남자분은 6명, 7명 이렇게 됐죠.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것하고도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오십견은 여자 환자분들이 좀 더 많으니까요. 자, 지금 치료율이 더 높아진 것도 중요한데 잘 보셔야 될 것은, 치료가 실패했더라도 환자들이 이거 정말 여기는 병원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곳이야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더라도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치료 실패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45%에서 19%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써보면 위에 보이는 그림이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고니오메터로 측정을 한 거죠.
밑에 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디지털 관절 각도계로 측정을 했던 분이고요. 완치한 분들은 초기 각도가 평균 137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9도 정도가 개선이 돼가지고 177도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쓴 경우에 초기 135도에서 43도 정도 좋아져서 최종적으로는 178도, 약 한 10% 정도 관절 각도가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기는 아주 크진 않죠. 10% 정도니까.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초기 각도가 한 129도 정도 됐는데 27도 정도가 개선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156도 정도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됐죠. 물론 이분들은 끝까지 다 마무리를 안 하고 중도 탈락을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쓰면 실패했을 경우라도 거의 39도 정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관절 각도계가 없이 완치한 분들의 개선 각도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개선 효과는 상당히 컸습니다. 다만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쓴 분들 중에서 실패한 분들은 초기 각도가 115도로 좀 더 나쁜 분들이 많았어요. 이건 아마 이제 환자 셀렉션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은 분들이 더 많이 실패할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평균해서 보면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쓰지 않은 분들은 초기 각도가 134도였고 34도 정도 개선이 돼서 한 168도 정도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관절 각도계를 쓴 분들은 131도 정도에서 약 한 42도 정도가 추가적으로 호전이 돼서 173도 정도 최종적으로는 각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쓰면 환자 팔로업이 진짜 더 잘 되느냐? 주사 횟수는 줄어드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주사를 덜 하고도 완치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요. 제가 그전에는 보니까 관절 각도계로 측정하지 않은 분들은 주사를 완치할 때까지 1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쓰고 나니까 6.5회로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줄었죠. 두 번째, 이제 실패했던 분들은 주사를 한 3.6회 정도 했는데 이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한 5.3회까지. 그래서 약 한 45% 정도 더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쓰지 않은 분들은 한 11회 정도 됐고 관절 각도계를 쓰신 분들은 주사를 한 6번 정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주사 횟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쓰지 않을 때는 환자를 어떻게든 치료를 하긴 하는데 주사 횟수가 너무 많고 환자도 좀 힘든 상태에서 치료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방문하는 숫자는 어떤가? 디지털 관절 각도계 쓰지 않을 때는 완치한 분들은 15번 정도 왔었고 실패한 분들은 한 4번 정도 왔습니다.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쓰고 나니까 완치한 분들은 10.5회, 실패한 분들도 한 7번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분들이 완전히 실패다, 실망이다 이렇게 하고 빨리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꾸준히 조금 더 해본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는 9.8회니까 약 10번 정도 방문하고 치료가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쓰면 좋은 점이 도수 치료를 조금 더 권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주사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시 도수 치료를 통해서 주변의 근육을 늘려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보면 완치가 되는 분들은 디지털 관절 각도계 쓰지 않고 11회 정도 평균적으로 치료를 했죠. 대신 실패한 분들은 2번밖에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패했던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주사도 한 3-4번 하고 도수치료도 한 2번 정도 했는데 여기는 뭐 조금 좋은 것 같더니 잘 마무리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아마 실망하고 돌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쓰고 나면 도수치료 횟수도 조금 더 줄었죠.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는 오히려 치료 횟수가 좀 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패를 하더라도 완전히 실패가 아니라 조금 더 치료를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사 횟수와 도수치료 횟수가 완치하셨던 분들은 좀 줄어들고 평균적으로 실패한 분들은 좀 덜 실망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관절 각도계,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디지털 관절 각도계 이렇게 치면 진심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앱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바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없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바로 설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0견을 가장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단 앱과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 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디지털 관절이라고 치면 디지털 관절 각도계라고 나옵니다. 자, 이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을 받고 나면 카카오톡이나 구글이나 이런 걸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로그인을 이렇게 자기 아이디를 넣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운받은 앱을 이렇게 켜시면 됩니다. 이렇게 켜시면 첫 번째 맨 왼쪽 아래쪽을 보면 자가 나와 있고 측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측정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여기 측정하겠다고 하면 5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앞으로 팔을 올리는 거, 옆으로 벌리는 거, 그 다음에 팔을 반대쪽으로 모으는 거,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돌리는 거,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 이렇게 5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이 측정하기에서 선택 측정하기를 누르면 내가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메뉴를 선택해서 측정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벌리는 거 2가지만 해볼게요. 여기 선택 이렇게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몇 초 만에 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초, 5초, 10초. 보통 환자분들 5초를 제일 많이 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 동작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10초를 하셔도 됩니다. 보통 5초를 많이 하니까 5초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에다가 이걸 장착하고 여기 측정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쓸 때는 반드시 암밴드가 필요합니다. 암밴드가 이 중간에 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딱딱 꺾어지는 이런 암밴드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포켓 형식으로 돼서 휴대폰을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휴대폰이 자꾸 옆으로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관절 측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암밴드가 딱딱 걸리면서 360도 돌아가는 이런 암밴드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171도가 나왔죠. 최소한 170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시 재측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측정을 할 때 환자분 몸이 넘어가지 않도록,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잘 안 되면 벽에다가 딱 붙은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잠시 후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74도 나왔죠. 이번에는 옆으로 벌리는 겁니다. 요 옆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77도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옆으로 벌리게 할 때는 손바닥을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후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할 때 몸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기울면 안 되고요. 또 하나, 팔을 옆으로 이렇게 올릴 때 반드시 몸하고 같은 면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지
팔을 이렇게 앞쪽으로 날개뼈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정확하게 측정이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옆에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시고, 만약에 이걸 잘 못하시면 아예 벽에 붙어서 손등이 벽에 닿은 채로 이렇게 올라가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니까 172도 나왔죠. 잴 때마다 약간씩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무리가 없습니다. 보통은 3번을 재가지고 평균을 할 수도 있고요. 외래에서 많이 바쁘시면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한 번만 딱 측정을 해도 이 사람의 평소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판단하시면 그걸로 측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를 병원에서 측정할 뿐 아니라 환자분에게 알려줘서 집에 가서 이걸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끝까지 측정을 해보라고 했을 때 변화가 있다면 환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앱을 사용해서 집에서 홈 엑서사이즈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환자분들이 스스로 운동을 잘 따라와 주시면 치료 기간도 더 짧아지고 또 치료 효과도 더 좋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앱을 이용해서 환자분들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관절 각도계가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애플 iOS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여기 영상으로 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관절 각도계를 이 중간 미드라인이 델토이드의 인서션 부위 여기하고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안쪽으로 돌아가거나 바깥쪽으로 돌아갈 때는 각도 측정이 조금 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편차가 한 5% 정도 범위 내에서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재서 평균을 내는 방법도 좋고요. 정 바쁘시면 그냥 한 번으로도 평소하고 비슷한 동작이다 생각이 되면 그대로 측정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반드시 딱 걸리는 이런 암밴드를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한 칸 정도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착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각도가 달라지니까 이 돌아가는 부분이 정확하게 수직이 맞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진료실에서 다 하시기 바쁘시면은 밖에서 우리 간호팀이나 다른 그 직원들이 이거 검사해도 됩니다. 주의사항을 잘 알려만 주시면 밖에서 이미 다 검사하고 진단 다 된 상태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50견 검사하는데 뭐 비싼 장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MRI나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이거는 50견과 동반된 다른 그 패톨로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50견을 진단하는데 기준이 되진 않으니까요. 만약에 뭐 그런 장비가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하신다, 그거는 괜찮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50견은 관절의 각도를 재는 거니까 직원들에게 잘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최소한 플렉션하고 에비덕션 2가지 정도는 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면 치료 시간을 훨씬 더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에비덕션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지만 어덕션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모두 다 측정을 할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플렉션하고 에비덕션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2가지만 재더라도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환자분들도 앱을 깔도록 해서 집에 가셔가지고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자꾸 측정해 보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들이 아무리 잘 치료를 해도 이 관절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짧아진 근육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이 짧아진 근육들을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환자분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꼭 요거 운동을 하라고 하면, 앞으로 이거 나중에 또 공개를 드리겠지만 병원에서 이걸 환자분들 아이디를 추적해 가지고 집에서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훨씬 더 동기부여를 받아서 더 많이 운동하고 끝까지 잘 치료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디지털 관절 각도계 쳐서 다운을 받으시고 처음에 유의사항은 이렇게 닫게 하시는데 스마트폰은 이렇게 델토이드 인서션 부위에 미드라인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측정을 눌러서 어떤 동작을 측정을 할 것인지 이렇게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플렉션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누르고 측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플렉션하고 에비덕션 두 개는 해야 되겠어 하면 선택 측정을 누르시면 그 다음번에 플렉션, 에비덕션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시고 측정을 하시면 이 두 가지를 이어서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시간은 대체로 5초 정도로 맞추시는 것이 가장 무난했습니다. 동작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천천히 하셔야 될 분들은 10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이 잘 되면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측정이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재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에비덕션을 측정할 수 있고요. 몇 번을 했죠? 몇 번을 했는 중에서 처음에는 환자분이 잘 지시사항을 이해를 못해서 잘못했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 측정한 것이 진짜 이 환자분의 관절 각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가기 할 때 이 세 가지 측정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진짜 측정 값으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원래 환자분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것을 이제 체크하시고 이렇게 확인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3개까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데 반복해서 뭐 5번, 6번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것 3개가 표시되니까 3개 중에서 가장 환자분의 상태와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돼서 여러분 진료실에서도 늘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 진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